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하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소통위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익산시가 기회의 도시, 희망의 도시로 거듭나게 애써주신 정원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시민의 일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 종합적 대책 마련과 두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세 번째, 세대별 1인 가구 지원 정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정 질문이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도로 정비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익산시가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사전적 정의는 보행자, 마차, 자전거, 자동차 등 이용자들이 통행을 위해 사용하는 길을 뜻한다. 도로망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사람이 건강하듯이 도시의 혈관인 도로를 정비해 우리 시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에는 주 도로인 익산대로와 서동로 등 80여 개의 도로들이 있으며 총 길이는 71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포트홀 신고 건수는 2022년 1940건에서 2023년에는 2712건으로 140%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3월까지 710건의 신고 건수로 2023년의 신고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고되지 않은 건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은 우리 생활에 예고 없이 발생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 도로 파임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레 핸들을 틀거나 피한 이후 발생하는 사고도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트홀이 발생해 민원이 접수되는 대로 부서에서는 포트홀을 수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로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익산시 도로 노면은 여기저기 온통 패여 있고 균열로 인해 울퉁불퉁한 데다가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으로 시민들이 줄곧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보수해도 끝없이 되풀이되는 포트홀 및 도로 정비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가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땜질식 보수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도로 포장 상태 전수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도로 유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도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와 공법을 적용하여 도로의 안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과적 차량이 지목되는 바 과적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와 포트홀 탐지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AI 포트홀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폭설, 폭염, 한파 등으로 포트홀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으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산 확보 및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트홀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초 4개 팀의 포트홀 정비반을 12개 팀으로 확대해 운영하며 동시에 동네 사정을 잘 아는 25개 동 인력을 동원해 포트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청 및 시청 도로 부서 담당자로 구성된 기동 순찰반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지난 1월부터 읍면동 포트홀 전수조사 및 앱 신고제와 포트홀 즉시 처리반을 연중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수 작업도 임시 복구 방식에서 벗어나 노면 절삭 후 아스콘 재포장으로 항구적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15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도로 보수 및 유지 관리를 함께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전주나 군산에 비해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현실적으로 포트홀을 완벽하게 정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 정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포트홀의 안전한 도시 익산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1월 개장한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리동, 첨가물동, 수산물동 등 총 14개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로 27년째 운영 중인 도매시장은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영시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2022년도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에서도 수상을 하는 등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화려함 뒤에는 언제나 그에 따르는 어둠이 있기 마련이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실이 더욱더 그 어둠을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님, 농수산물 도매시장 첨가물동 2층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둘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공실 개수가 점차 늘어나 현재는 11개의 공실이 발생해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첨가물동 2층은 그나마 7개의 사무실이 운영 중이며 이 사무실들도 언제 공실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공실로 나와 있는 11개 중에는 식품안전검사실로 사용하려던 곳도 있었습니다. 식품안전검사실의 경우 도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 만약 입점이 되었다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농산물의 농약검사 등이 이루어져 다양한 혜택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에서 입점을 검토했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시설 낙후와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해당 부서에 2층 공실에 입점을 하는 경우 인테리어 등에 대한 지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설이 낙후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매년 크고 작은 보수 공사와 교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제안합니다. 자동화 및 효율화를 위한 현대적인 장비를 도입하여 농수산물의 보관 및 유통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 내 구조물, 배관, 전기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수를 실시하여 안정성과 기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 거래가 많은 만큼 현금 인출기를 1층에 설치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환경 친화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에너지 전략 및 재활용을 고려한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물과 전력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환경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넷째,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 교육과 재무 관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낡고 오래된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새로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다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빈 점포 활용에 대한 익산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세대별 맞춤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서도 2019년 3만 9천여 가구에서 2020년 4만 가구를 넘어서더니 2022년에는 4만 4천 2,660 가구가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5년 3만 5천여 가구에서 7년 새에 거의 1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익산시는 총 13만여 가구에서 34%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단순한 지원에서 세대별 맞춤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거 지원이라도 청년층과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 대해서 지원 방법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에는 저렴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장년층에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옵션을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이 없는 세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년층에는 노년층을 위한 특별한 주거 시설을 마련하고 노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거주자들의 생활 안전성을 다져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지원 및 네트워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과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처음으로 독립하려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해 지역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중장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취업 지원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자기 개발의 필요성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복지시설, 클럽 활동 등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한편 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층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활동 및 생활 편의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층에는 문화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연, 전시회, 체육 활동 등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또 청년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교통 및 상업시설 접근성을 높여 청년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중장년층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문화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행사와 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거주자들의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 필요한 생활 편의 시설을 보완해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노년층에는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행사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문화적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건강돌봄 프로그램의 세대별 맞춤형 정신, 신체 건강을 챙긴다는 목표로 청년층을 위해 오일 테라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린 검사와 아로마 테라피를, 노년층 겨냥, 치매 예방과 원예 테라피 등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2021년부터 소득재산 선정 기준 없이 75세 이상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를 중점 설치하고 소규모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인 어르신 주택 안전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증하는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 1인 가구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을 위한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호신용 경보기, 미니 소화기, 도어록 액정 정보 보호 필름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익산시도 AI 말벗 케어 로봇 지원 사업,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대부분 노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도 세대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익산시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익산시와 익산 시민의 행복 증진의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중선 의원님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좋은 문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포털 관계는 그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주 군산에 비해서 우리가 안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틀리네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익산은 포털 관리는 잘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전주가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동안에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은 많습니다만은 포털 관리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자동 탐지 시스템을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신고 들어오는 것도 제때제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겁니다. 지금 1년에 3,0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도 답답할 때가 많아요. 답답할 때 막 내가 신고한 것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이 이제 쌓여 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도로는 오래 되면은 노후가 되면은 포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수도권에서 일부 하고 있는 영상 기반 포털 자동 탐지 시스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도 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자율주행 스마트 플랫폼을 지금 우리 국가 공무원 사업 선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죠. 그 금년 연말이면 거의 설계안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거 탑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별도 시스템 구축할 거 없이 기왕이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이 기능을 탑재를 하면은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있겠다 해서 그걸 때 잘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매시장 문제인데 사실은 저도 도매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당장에 지금 도매시장에 대해서 뭐 민원이나 이런 거 많이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해서 도매시장 기능이 좀 쇠퇴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제 유통 방식이 많이 변화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10년 가까이 시장하면서 익산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는 못 가봤어요. 지금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못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서 그 웨딩 컨벤션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웨딩 컨벤션까지 허용하고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것 같은데 잠깐 이용하다가 이제 이용을 안 하니까 방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방도는 없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거기
거기가 좀 사람이 많이 찾아서 그런 수요가 있고 하면은 그런 얘기들이 진작에 나왔을 것인데 지난번에 식당이 필요하다 해서 식당을 소규모로 지어준 기억은 있어요. 그 한 5, 6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큰 식당이 있었는데 너무나 규모가 크니까 지금 조그마하게 져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별도로 좀 식당을 새로 지은 걸로 기억은 나는데 거기가 시설이 노후되니까 비만 오면 이제 그 천장이 새고 어쩌고 계속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30년이 다 돼가지고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때도 이제 되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현대화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비는 한 120억 원이고 나머지 480억 원은 시에서 이제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농민들이 그만큼 많이 이용하는 것인지 또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이 그만큼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봐가면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면 현대화를 할 것인지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이제 그 기능은 정착이 정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정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능을 뭐 완전히 폐쇄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고 어떻게든지 현 실정에 맞게끔 고쳐 쓰는 거 이것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쭉 설명해 주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너무나 그 지적을 잘 주셔가지고 지금은 기현상이 인구는 줄고 있는데 세대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기현상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개인주의나 뭐 그 우리 삶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 시의 정책도 바뀔 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쭉 예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그런 정책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새로 저희들이 개척해야 될 그런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의원님이 지금 주신 그 사례들이 지금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책들을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1인 가구 맞춤형 세대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세부 내역은 이미 의원님이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조제언 감사드립니다.